돈 모으기의 시작은 부자가 아니라 나였다. 부자 따라 하지 마세요. 돈 모으려면 은퇴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묘해져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늦은 것 같아서 아예 생각을 안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은퇴를 진짜로 앞두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돈이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가 아니라 그때 왜 내 삶 기준으로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예요. 유튜브를 켜면 이런 말들이 쏟아지죠. 30대에 1억 모아라. 월 배당 500만 원 만들기. 은퇴 후에도 월 300은 자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보고 있으면 불안해져요. 나는 왜 저만큼 못 모았지? 저렇게 안 하면 노후에 망하는 건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은퇴 후를 살아갈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나인데 왜 남의 인생 공식으로 내 노후를 설계하려고 했을까? 돈 모으기의 시작은 사실 아주 단순해요.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은퇴 후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가에서 출발해야 해요. 은퇴 준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많이 모아두면 어떻게든 되겠지. 물론 돈은 중요해요. 하지만 은퇴 이후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출의 방향과 삶의 리듬이에요. 은퇴하면 공통적으로 생기는 변화가 있어요. 고정 수입이 사라진다. 하루 시간이 갑자기 많아진다. 건강 비용이 점점 늘어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와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얼마를 모을까만 생각하지. 어디에 쓰며 살까는 잘 안 생각해요. 부자들은요, 노후에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취미에 돈 써도 괜찮을 만큼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은퇴 후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는 구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부자처럼 사는 법이 아니라 나답게 지속 가능한 생활비를 만드는 것이에요. 돈을 모으기 전에 꼭 정리해야 할 질문. 은퇴 준비를 시작할 때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해요. 은퇴 후에 나는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혼자 사는지, 배우자와 사는지, 병원비, 간병비를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이걸 대충 넘기면 나중에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왜냐면 돈의 쓰임이 안 보이거든요. 반대로 이게 정리되면 필요한 돈이 생각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요. 사례 1. 남들처럼 투자하다가 더 불안해진 경우. 55세에 은퇴를 앞둔 A씨는 주변에서 다들 부동산, 주식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뒤늦게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어요. 은퇴 후에도 월 300은 나와야 한다더라. 이 말에 꽂혀서요. 결과는요? 수익률은 들쭉날쭉, 자산 변동이 심해지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결국 A씨가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은퇴는 안정이지 부자의 라이프가 아니었구나. 이후에는 목표를 바꿨어요. 월 300이 아니라 월 180으로도 마음 편한 구조를 만드는 걸로요. 지출을 줄이고 확정적인 연금 비중을 늘리니까 수익은 줄었지만 불안은 사라졌어요. 사례 2. 많이 벌진 못했지만 준비가 된 사람. B씨는 대기업도 아니고 평생 고소득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40대부터 가계부를 정말 꼼꼼히 썼어요. 핵심은 단순했어요. 은퇴 후에도 지금이랑 비슷하게 살자. 집 크기 안 키우고 차 바꾸는 주기도 길게 가져가고 생활비 기준을 계속 유지했어요. 그 결과 은퇴 후 필요 자금이 명확했어요. 막연히 얼마가 아니라 5월 얼마면 충분하다가 계산됐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돈 때문에 생활을 바꾸지 않아도 됐어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 안정감이에요. 사례 3. 돈보다 삶을 먼저 설계한 경우. C씨는 은퇴를 앞두고 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걸 정리했어요. 평일 오전엔 동네 도서관, 주 2회 수영, 월 1회 소소한 국내 여행. 그 다음에 계산했어요. 이 삶을 유지하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지? 결론은 의외였어요. 유튜브에서 말하는 은퇴 자금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돈 모으기가 공포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가 됐어요.
은퇴 준비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돈 모으기는 경쟁이 아니에요. 부자 따라하는 게임도 아니고요. 은퇴 후 삶은 누가 더 많이 모았느냐보다 누가 자기 인생에 맞게 준비했느냐가 갈라요. 불안에서 시작한 투자는 은퇴 후에도 불안을 데리고 가요. 반대로 나를 기준으로 만든 계획은 돈이 많지 않아도 삶을 지켜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나는 어떤 은퇴를 원하는지, 그 삶에 얼마가 필요한지, 그 돈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 돈 모으기의 시작은 부자가 아니라 언제나 나여야 해요. 그게 은퇴 후 삶을 가장 오래, 가장 편안하게 지켜주는 방법이니까요. 왜 나를 기준으로 한 은퇴 준비가 오래 가는가?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의지가 약해서 돈을 못 모으는 것 같아. 근데 이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행동경제학과 뇌과학에서는 사람이 장기 계획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의지 부족이 아니라 인지적 피로와 보상 구조의 실패라고 봐요.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당장의 보상에는 민감하고 먼 미래의 보상에는 둔감해요. 그래서 30년 후 은퇴처럼 너무 먼 목표는 뇌가 현실로 인식하지 못해요. 이때 문제는 뭐냐면 부자 기준 목표는 대부분 이래요. 너무 크고, 너무 멀고, 너무 추상적이다. 노후 자금 10억 만들기. 이건 숫자는 선명한데 삶의 그림이 없어요. 뇌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회피하거나 과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려요. 반대로 나를 기준으로 하면 뇌가 반응한다. 신경과학 연구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미래에는 지금의 행동을 바꾼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 내가 어디서 살고 뭘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어떤 리듬으로 사는지가 떠오를수록 지금의 소비를 조절하는 힘이 강해져요.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험 결과예요. 미국 UCLA 연구팀이 사람들에게 은퇴 후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한 그룹과 그냥 숫자 목표만 준 그룹을 비교했더니 전자는 저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졌고 후자는 중간에 포기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뇌가 이건 내 이야기다라고 느끼느냐, 남의 성공 사례다라고 느끼느냐의 차이예요. 부자 따라 하기 전략이 위험한 진짜 이유. 부자들의 은퇴 전략은 대부분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전제로 해요. 자산 규모가 크고 소득 회복 가능성이 있고 실패해도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지만 평균적인 사람은 달라요. 은퇴 전후에는 리스크 회복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생애주기 위험 감수 능력 감소라고 불러요. 나이가 들수록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는 커지고 회복 시간은 길어지고 판단은 더 보수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도 젊은 부자들의 투자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면 뇌는 계속 경고 신호를 보내요. 불안, 초조, 과잉 확인, 충동 매매. 이게 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즉, 부자 전략이 실패하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생애 단계와 안 맞아서예요. 은퇴 후 행복을 결정하는 건 자산보다 이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연구 하나 더. 여러 나라의 은퇴자들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에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한 요인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생활비 예측 가능성이었어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까지 쓰면 안전한지 알고 있고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되면 자산이 많지 않아도 만족도가 높았어요. 반대로 자산은 많지만 지출 구조가 불명확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불안했어요.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얼마까지 써도 괜찮은지 알고 있는가예요. 결국 돈 모으기는 자기 이해의 문제다. 여기까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돈을 못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의 기준으로 목표를 세웠고 내 삶과 맞지 않는 전략을 썼고 뇌가 감당 못할 불안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은퇴 후에도 나는 어떤 리듬으로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이 생기면 돈 모으기는 갑자기 쉬워져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도구가 되거든요. 다음 단계에서는 그럼 실제로 나는 어떻게 내 기준을 정리해야 하는지, 지금 나이대별로 현실적인 접근은 뭔지, 이걸로 이어가면 아주 탄탄한 글이 돼요.